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8장의 첫 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꼭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보시는 것처럼 대응 표본이라는 겁니다. 자, 대응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두 가지 모집단, 우리가 8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모집단, 두 표본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 분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모집단, 두 개의 표본을 갖다 추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평균 차이를 갖다 먼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의 대응 표본은 주로 이제 사전 사후 검사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우리가 적용하시기가 좀 빠를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그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을 하나가 그 A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개발됐습니다. 자, 건강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체중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 자, 여기 A 회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효과를 갖다가 홍보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효과가 있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어떤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복용을 하기 전과 복용을 하기 후에 대한 체중을 갖다 비교해서 실제로 평균 체중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검증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대응 표본이라는 걸 개념을 갖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 표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응 표본이라는 건 어떤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각각 추출을 하게 되는데, 자, 표본을 구성하는 각각의 인자가 짝을 지어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통 어떤 한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그 약을 그 기준으로 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이죠. 그 표본을 만약에 한 100명 정도를 우리가 그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이거 표본이 하나가 아니냐,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그 표본을 가지고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 값을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모집단 A는 전에 해당합니다. 전. 그 다음에 모집단 B는 후입니다. 후. 어차피 후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다른 거로 우리가 느껴지죠. 근데 느껴지는데 뭐냐면 사전에도 있었고 사후에도 있었고 이 두 개는 표본이 각각 동일한 이렇게 연관이 지어서 추출이 된 그 100명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A와 표본 B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주로 이 방법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교육이나 광고, 의료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했을 때 교육하기 전과 교육한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다음에 광고를 하기 전과 광고를 한 다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료에서도 보면 어떤 제약, 약품이 사용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로 이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우리 A 제약회사에서 표본 3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복용 전, 복용 후를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체중을 갖다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설 수립이죠. 가설. 우리가 가설을만 세워야 됩니다. 진짜 복용 전, 복용 후가 차이가 체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가 지금 이 조사는 목적 자체가 체중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그리고 귀무가설. 자, 우리가 그 조사를 갖다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귀무가설. 자, 없다. 그러면 체중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체중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H0는 체중 변화가 없다. 그럼 H0는 그렇고, H1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우리가 체중 변화가 있다. 이 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체중 변화가 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체중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사전에 있던 사전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 1 사전에 있는 평균 체중과 사후에 있는 X바 2를 갖다 빼면 서로 0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전과 사후가 체중의 변화가 있다라면
x바 1과 x바 2의 값이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가설을 갖다 세워놓고서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립된 그 가설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서로 약속을 하나 해야죠. 복용 전에 있는 표본을 갖다가 우리가 x바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복용 후에는 우리가 x바 2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서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개라고 했을 때 요 x1과 x2, 그쵸? 요거의 차이를 갖다 우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표본 각각 하나하나로는 x1이라고 할 수 있고 x2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x1에서 x2를 갖다가 뺐을 때 요 차이를 우리가 차이점해서 dx, 요 x 간의 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하고요. 이 복용 전후에 해당하는 차이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d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dx의 바로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구해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전부 다 요 차이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1에 해당하는 거 빼기 x2에 해당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요 차이를 다 더해줘야 되죠. 더해준 다음에 우리가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요 차이에 대한 평균이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분산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보통 s로 표시를 하죠. s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요 차이에 대한 분산이니까 s제곱인데 s제곱의 dx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s에 그냥 d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우리가 평균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s에 해당하는 dx에 바로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해 보면 자, s제곱의 dx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dx 차이죠. 요 차이 dx에 해당하는 거를 평균으로 우리가 빼주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평균을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 n-1 왜냐면 이게 표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산에 대한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dx도 한번 구해볼까요? 표준 편차죠. sdx는 당연히 s 그 제곱 dx의 루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풀어서 나타내 보면 시그마 dx 마이너스 dx의 바. 자, 요거에 대한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을 해줘서 왜? 제곱을 하는 이유는 차이를 다 더해주면 0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n-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거를 루트를 씌워주는 게 자, 그게 우리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표준 오차는 우리가 s의 dx에 바로 표시한다 그랬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sdx를 우리가 루트 n으로 나눠준 거. 자, 이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공식에 우리가 각각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가 각각 해당하는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과 표준 오차를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각각을 갖다 우리가 구해보면 자,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x 바부터 구해볼까요? dx의 바 해당하는 거 구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표에서 봤듯이 75 마이너스 73 복용 전과 복용 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더 더해줘야지, 그죠? 시그마니까, 그쵸? 74 마이너스 74 요것도 다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쭉 다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68 마이너스 67. 자, 요걸 갖다 뭘로 나눠줍니까? 전체의 표본 개수인 3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갖다 하고 나니까 값이 3.9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dx 바를 갖다 우리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s 제곱인데 dx에 해당하는 그 분산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그러니까 75 마이너스 74 하면 2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평균 얼마 나왔습니까? 3.900 나왔으니까 요거의 제곱 플러스 74 하니까는 0이죠. 여기서 빼기 3.9의 제곱.
이렇게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준 다음에 플러스 68-67 1-3.9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습니까? 그대로 이거를 자유도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30-1 해주면 29가 되네요. 자, 29 요걸 갖다 계산을 해주면 13.19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직접 계산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가 불편하시면 엑셀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자, 표준 편차, 그러니까 S의 dx를 갖다 구해보면 이건 아까 해줬던 거와 똑같이 13.197에 해당하는 루트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 풀어 제곱근을 갖다 구해보면은 3.63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표준오차도 한번 또 구해봐야죠. 자, 아까 나왔던 공식에서 S의 dx의 바를 갖다 우리 구해보면, 자, 이거는 3.633을 갖다가 우리가 루트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표준오차는 0.633. 우리가 표준오차와 표준편차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7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따로 학습하지 않도록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본 통계량이랑 표준오차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립된 그 가설 구간의 그 가설에 대한 검정은 자유도를 n-1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건 이제 t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100에서 1-알파로 갖는 거죠. 검정 통계량 여기에 대해서 x1과 x2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통계량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t는 자, 이렇게 표준 오차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dx와 dx바를 갖다 빼주면 자,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신뢰도를 한번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의 수준은 갖다 0.05이면서 자유도가 30-1이기 때문에 30, 그렇기 때문에 t 값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유의 수준은 0.05, 그 다음에 자유도가 29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t에 괄호 열고 29하고 컴마하고 0.025. 왜? 이건 양측 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05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요 값을 t 값을 갖다 우리가 t 분포표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2.045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t 분포표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드린 배포해드린 각종 분포표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분포표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0.05죠.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하면 0.025가 될 거고요. 우리가 자유도는 30-1이기 때문에 29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9에 아까 해당하는 0.05 양쪽이니까 0.025를 갖다 찾아보면 이렇게 2.0452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걸 갖다 찾아보면 반올림해서 2.045에다 우리가 대입을 해서 양측 검정의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 보통 우리가 그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값은 dx죠. dx t 값에 해당하는 n-1 29겠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0.025가 될 거고, 요 값은 우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45로요. 거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표준 오차에 해당하는 SDX를 갖다가 루트 n으로 나눈 값 30겠죠. 자, 요거 n으로 나눈 값. 자, 요게 이제 하한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상한 값은 dx의 플러스 t에 해당하는 아까 n-1과 2분의 알파. 자, 요거와 표준 오차 SDX의 루트 n. 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하시면 평균 아까 계산된 게 3.9가 나왔었죠. 3.900 마이너스 t 값이 2.045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그 다음에 3.633을 루트 30으로 나눈 값. 요게 이제 하한이 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t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t 값은 3.900 플러스가 되죠. 상한값이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2.045 곱하기 3.633 나누기 루트 30. 자, 요걸 갖다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544
하한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5.256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95% 신뢰 구간에서 검정 통계량 아까 t값 구하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자, 그걸 구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면 5.88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이 5.88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분포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025에 해당하는 채택력, 여기가 채택력이고 기각력이죠. 귀무가설에 대한 기각력,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880이라는 걸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요 구간은 어느 구간에 들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기강력에 들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880은 요 값은 신뢰 구간 범위 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신뢰 구간 범위는 우리가 요 안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자, 귀무가설은 뭐였습니까? 차이가 없다. 자, x1-x2는 차이가 없다. 이게 h0였었고요. h1은 x1의 x1 마이너스 x2가 차이가 있다, 0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손풀이를 갖다 확인했다면 이제는 다시 엑셀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 해서 지금 아까 봤던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실제로 그 유의 수준 5% 이내에서 차이가 있는가, 체중 조절의 효과가 있는지, 자, 이걸 확인해 보는 엑셀 풀이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그 배포해 드린 엑셀 파일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복용 전, 복용 후 이렇게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 파일을 열어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엑셀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탭에 있는 통계 기능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다 클릭을 하고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T 검정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쌍체 비교예요. 여기서는 대응 표본 T 검정은 쌍체 비교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변수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 복용 전에 있는 걸 갖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고, 두 번째 변수도 복용 후에 있는 거 쭉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그 B3, B4에 해당하는 셀은 우리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표를 갖다가 이용했기 때문에 요건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름표로 체크해 주시고요. 유수준 0.05입니다. 출력 범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B6 셀부터 우리가 표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복용 전과 복용 후 아까 이름표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보면 74.3, 70.4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차이가 아까 봤던 게 우리가 평균 차이였었죠.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T 통계량 아까 5.880 우리가 계산했던 거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던 거 우리 양측 검정으로 봤단 말입니다. 양측 검정에 해당하는 거.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양측 검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P 값을 갖다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자, 양측 검정에서도 B값, 단측 검정에서도 B값. 우리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2.045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0452 T 분포표에서 보면 0452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값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2.21343 하고서 알파벳 2 마이너스 0.6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 2가 지수함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요 소수점에서부터 2.2에 있는 요 소수점이 앞으로 6자리를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000002214 21343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0.000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갖다가 우리가 귀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무가설은 뭐였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를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 연구가설인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렇게 엑셀로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수식을 가지고서 풀었던 거, 우리가 손풀이를 했던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풀어지는구나. T 검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응표본 T 검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이해하셨다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엑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와 같이 소통을 하시고요. 그럼 그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